이게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특징적으로 쉽게 말하면 코끼리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아주 두꺼워지면서 발가락도 이제 막 탱탱 붓기 때문에 가끔 이제 보는 환자들 중에 다리가 좀 부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다리가 붓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정맥 부전이라고 그러죠. 정맥의 역류 때문에 생기는 정맥성 부종이 있고요. 림프 부종,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림프 부종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흔치는 않지만 지방성 부종 또는 지방 부종이라고 하는 이런 지방 부종이 세 가지가 내 다리가 부어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맥성 부종은 보통 증상이 아침보다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늦게나 저녁에 더 붓는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팽만감, 압박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다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부을 것 같지는 않은데 느낌이 좀 터질 것 같다, 붓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랜 장기간 그냥 방치가 되다 보면 이 발목 주변, 그 다음에 종아리 아래쪽 주변부터 해서 피부의 색깔이 좀 변합니다. 옅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습진성으로 좀 변하기도 하거나, 이제 그게 진행을 하면 피부가 이제 많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죠. 정화되는 피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이제 상처가 난다든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궤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맥성 때문에 생기는 부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증상이 아침이랑 저녁이랑 좀 비교해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정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게 겹쳐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림프 부종이에요. 림프 부종은 비슷해요. 이것도 아침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녁으로 갈수록 증상이 많이 심해져요. 결국 문제가 뭐냐면 정맥성이든 림프 부종이든 우리의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우리가 서서 살고 중력을 버티고 살다 보니까 아침에는 괜찮지만 오후 늦게가 되면 점점 쌓이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림프 부종은 이게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특징적으로 쉽게 말하면 코끼리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아주 두꺼워지면서 발가락도 이제 막 탱탱 붓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여기를 딱 눌렀을 때 여기가 아주 땅땅해지거나 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림프 부종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림프 부종도 결국은 림프의 순환이 이렇게 말초에서 서해부 쪽에 있는 림프절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정맥이라든지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이 정맥성 부종과 림프 부종은 두 가지가 같이 믹스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이렇게 코끼리 다리가 아주 심하거나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붓거나 아니면 붓는 느낌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 그런 경우에는 정맥성의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림프 부종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흔치는 않은데 서양에는 좀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지방세포가 과하게 생기면서 우리 몸의 근육 말고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지방층이 많이 커지면서 그것 때문에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리가 굉장히 땅땅하고 만졌을 때 통증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맥성도 아니고 림프성도 아닌데 다리가 너무 땡땡하고 붓고 심하다 그러면 지방 부종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종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붓는 거는 그렇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부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자꾸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 이 압력 또는 실제로 체액이 쌓일 정체,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늘 중력 때문에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쉽지 않겠다. 다만 이제 치료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맥성이 의심될 때는 실제로 정맥의 기능이 잘 되는지, 역류 또는 막혀있는 폐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부종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라든지 CT를 찍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도 그런 수술적 치료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이제 림프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들여다봐서 림프관을 정맥혈관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수술도 하기는 하지만 많이는 하진 않고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정도로 심한 증상은 많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정맥성 부종과 림프 부종은 증상을 좀 줄이기 위한 보존적인 요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존적 요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이렇게 신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요. 림프 부종이 아주 심하신 경우는 그것보다 압력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압박 붕대라는 게 있어요. 압박 붕대를 감는데 보통 한 3겹 4겹 이상 감고, 아니면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찍찍이 같은 압박을 해주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는 경우가 가장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치료긴 하지만 좀 불편하겠죠, 많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정맥류약이라고 생각하는 정맥 순환 개선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림프 순환을 좀 많이 개선시켜주는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염증 작용을 좀 줄여주는 작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나 정맥성 부종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약물요법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우리 생활하는 습관 가운데서는 가능하면 쉬실 때는 다리를 좀 올려놓고 하면 그런 건 이제 증상을 좀 줄일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용적인 경우에도 셀룰라이트가 너무 심해요, 막 이렇게 이런 경우들은 뭐 체외 충격파나 뭐 아니면 고주파 장비나 초음파 장비 이런 미용에 쓰는 장비들이 따로 있거든요. 다리의 체형을 잡아주거나 미용을 해주는 클리닉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종을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좀 부었다, 소위 말하는 합이라고 그러죠. 하체 비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다리가 뚱뚱하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붓는다, 종아리나 허벅지가 이렇게 팽만감, 압박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이런 부종을 보는 병원 의원에 가서 정밀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